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동 대성 스카이엑스 아파트입니다. 자, 위치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또 사람들한테 관심 받기도 참 좋은 아파트죠.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남구 삼산동 번화가에 있는 삼산동 대성 스카이렉스. 최근에 부산, 대구 이런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비슷한 형태의 가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사건을 선택하게 되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은 46.5평, 대지권은 5.3평. 대지권 비율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일괄 매각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건 접수는 2020년 4월 29일. 자, 7개월 만에 경매 나왔네요.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박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 그리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자,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나왔다.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권리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입찰 13일 전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 만든 자료니까 지금은 12일 남았겠네요. 자, 11월 24일 4억 7천 1차에 진행합니다. 자, 여기 낙찰될 것인지 유찰될 것인지 시장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용. 자, 이 사건이 접수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법원 찾아와서 신고를 했는지, 자, 그 신고한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과 혹시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인수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경매 접수되었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되었고, 현황조사를 시작했고, 근저당권자의 어떤 채권 신고서 있었고, 기타 중요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한번 변경된 것 같아요. 승계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임차인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 정 누구누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자,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것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있다. 자, 임차인. 이것은 낙찰받으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것인지, 또는 이 점유권과 관계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을 예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자, 기타 다른 것들은 전부 채무자들의 어떤 그 채권자들의 교부 청구, 배당 요구 정도입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봅니다. 점유관계.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자, 본건 부동산은 폐문으로 점유자가 조사 불가했다. 주민센터에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세대주 박 누구누구, 그리고 세대원 3명이 있고, 또 세대주 정 누구누구 전입돼 있고, 이렇게 두 세대가 있더라. 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입일자가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월 30일입니다. 자, 이게 더 빠르죠? 자, 빠른 게 19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빠른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 은행의 설정일이 2019년 9월 11일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죠.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 또는 이 날짜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 모두 다 말소되고 소멸되는 권리들이다. 즉,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전입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세대입니다. 한 세대는 또 2020년으로 넘어갑니다. 그 두 세대가 권리가 어떤 점유할 마땅한 권한이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권리가 있다고 한들 전입 날짜가 느리기 때문에 그것이 매수자에게 인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채권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압류도 많고 근저당도 많고
보시면 이미 경매 이후에도 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다. 자, 모두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설정된 것들이고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 있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지불해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 이사 비용 그 이상의 연체 금액이라면 이것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조사할 때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자, 중요한 건 임차인 관련이죠. 점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에 대한 건 조사된 내용은 없다. 다만 찾아와서 권리 신고한 사람은 있습니다. 점유자 세대주 박 누구누구와 세대주 정 누구누구, 이 박씨성을 가진 세대와 정씨성을 가진 세대, 이 두 세대가 있습니다. 이 두 세대가 전부 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는 전입일이 느립니다. 누가 과연 살고 있는지 또는 같이 살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전입일 둘 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느리고 인수할 세입자는 아니다. 따라서 명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계획을 세워 본다면, 자, 저라면 인도 명령 신청을 일단 3개를 다 보냅니다. 세대주 박 누구누구 이 사람을 상대로 인도 명령, 그리고 세대주 정 누구누구 이 사람을 상대로 또 인도 명령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소유자 세대가 있겠죠. 이 세 세대가 정말 같이 거주하는 건지, 이 둘이 거주하는 건지, 또는 이 둘이 거주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찾아가서 대문 열어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얼마 하지 않는 인도 명령 신청이니까 이거 3개를 전부 다 진행하면서 점유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리관계는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들 그리고 소유자. 예상기간은 1에서 3개월. 여기에 한 집에 100세대가 살든 1000세대가 살든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가 명도를 하는데 오래 걸리냐 아니냐에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살든 10사람이 살든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행동하는 성향, 어떤 대인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 사람만의 어떤 특유한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이 기간에 영향을 미쳤지 사람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강제 집행은 한다면 500에서 한 600 정도의 비용은 들 것이고 그 정도 금액 이하에서 합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좀 복잡한 점유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점유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행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명도 비용을 주고 해결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매물. 경매 나온 것은 26층 남서향입니다. 자, 호가되고 있는 거 보면 중층 5억 2천, 고층 5억 8천, 5억 4천, 저 5억대가 많습니다. 가장 싼 것이 5억 2천인데 보면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비교하기 어렵고, 자, 중층 남동향인데 5억 2천, 이것이 가장 저렴한 매물입니다. 자, 실거래가 된 데이터를 보면 얼마에 거래됐느냐. 자, 올해 와서 거래된 거 보면 4억 7천, 5억 천, 즉 4억 후반대와 5억 초반대 정도의 거래 사례 기록이 많습니다. 자, 근데 4억 중반도 아직 있습니다. 4억 3천, 4억 6천, 4억 5, 자, 5억 5천도 하나 있었습니다. 4억 7천, 4억 2천, 4억 3천, 4억 6천. 가장 많은 것이 4억 5천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아래, 그리고 조금 위, 이 금액 범위에 가장 많고 간혹 5억 원 초반의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 거래 사례 보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 아파트는 최근 1년의 가격, 급등하는 가격과 조금 다르게 일정하게 유지해오다가 최근에 약간의 영향으로 조금 호가가 높아 있지 실제 급등했다고 말할 만큼의 어떤 흔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호가는 늘 2, 3천 정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정도의 데이터 가지고 급등했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자들도 시장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들의 의견도 분명히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따라서 자, 이것저것
종합해보면 이것은 좀 더 작은 평형대의 어떤 거래 사례 기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 상승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상 그 거래 가능 금액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정은 4억 7천이나 실제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거래가 가능할 것 같은 범위는 어디냐? 자, 제가 봤을 때는 4억 8천과 5억 천 정도. 충분히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5억 5천, 뭐 5억 3천. 자, 이 정도 금액의 거래가를 찍기에는 아직까지 검증된 매수자가 인정해준 그 사례가 너무 적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간 지점인 4억 8천에서 5억 천 정도가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상 낙찰가. 자, 그러면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대성 스카이렉스 있습니다. 10월 15일 두 건이 있었는데, 자, 당시 50평, 50.6평의 전용 면적 두 개가 낙찰되었고, 둘 다 남동향이었고 2차에 낙찰됐습니다. 한번 유찰됐다는 겁니다. 자,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유찰됐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5대1, 10대1. 유찰만 된다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대형 평수의 매도 이 정도를 기록한다. 즉 매수자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5억 3,600일 때 낙찰한 4억 8천, 5억 5,200원, 5억 1천이 됐습니다. 감정보다는 조금 낮은 한 93.8과 97.05, 즉 거래 가능한 금액의 저 정도 퍼센테이지에 낙찰이 된다. 자, 이것을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95.44%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하한가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4억 8천 적용하면 4억 6,309만 원. 자, 이 금액이라면 유찰되고 다시 감정가의 약간 아래 정도에 낙찰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호가되고 있는 아파트들처럼 5억을 넘어서는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 상한가 5억 천을 적용해보면 4억 9천, 감정을 넘어갑니다. 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지금 1차죠. 1차 감정인데, 여기서 낙찰되느냐, 아니면 한번 유찰돼서 다시 올라와서 이쯤에서 낙찰되느냐. 자, 이것은 이 물건의 오늘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물론 이것이 가능성이 높겠죠. 1차에 약간 더 써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의 거래 가능성을 4억 8천으로 본다면 4억 6,350 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5억 천 정도로 본다면 4억 9,200 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을 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높은 금액인 이 금액이 확률이 높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가격대의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감정가 4억 7천 정도 금액을 넘어서는 1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인데 현장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1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지역은 더 심한 지역도 많습니다. 자, 울산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좋고 신축 아파트라면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타서 1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